가을볕이 정말 다사롭고 좋습니다. 제 뒤로 낮은 담장 기와도 보일 텐데요. 남간정사 기국정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우암문화재의 일환으로 대전대학교 인문주간 행사와 함께하는 인문학과 함께 보물찾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암 선생을 더 깊게 만나볼 수 있는 시간으로 온라인으로 퀴즈도 나가니까요. 여러분께서 또 퀴즈를 맞추시면 온라인 또 모바일 상품권도 지급이 되니까요.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줌과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되는데요. 줌은 동시 3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하고요. 유튜브는 우암문화재 공식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DJ ccf.kr로 들어오시고요. 모바일 핸드폰으로 하실 때는 PC 버전으로 클릭을 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남간정사와 그리고 기국정 장판각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또 퀴즈, 궁금한 이야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기성 대전대학교 박물관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햇살이 정말 따스럽고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암문화재를 통해서 또 우리 송자, 우암 송시현 선생을 깊이 있게 또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우선은 남간정사 들어오는 입구부터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남간정사부터 시작을 해서 기국정 그리고 장판각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이동을 하면서 사실은 촬영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이동에 제약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네, 생방이 네, 되기 때문에 조금 제약이 있어서 정지된 화면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저희가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 지금 저희가 위치한 곳이 이제 우암 사적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우암 사적공원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조성 배경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우암 사적공원은 뭐 여러분도 말씀하세요. 네. 네네 잘 아시겠지만 우암 송시열 선생의 그 유적이 있는 남간정사와 기국정 그리고 남간사 요 세 가지가 이곳 자양동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곳에다가 원래 서원의 형태로 지금 위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벌였던 이직당을 포함한 서원 공간들을 그 공간까지 합쳐서 대략 한 16,000평 정도 되는 큰 거대한 면적에 91년도부터 97년까지 한 7년 정도의 공사를 거쳐서 98년도에 이 우암 사적공원을 조성을 완성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암 사적공원은 뭐 일단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가 이제 그 우암 송시열 선생 탄신 413주년, 그러니까 1607년에 태어나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탄신 413주년이 되는 해라서 이곳에서 이제 저희가 우암 문화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뭐 제일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우암 사적공원에서는 가장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남간정사와 기국정입니다. 남간정사와 기국정. 네. 그래서 화면으로 지금 뭐 뒤로. 저희가 더 바짝 가서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오히려 네. 온라인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궁금하다. 오늘 설명을 네. 듣고 한번 꼭 찾아봐야겠다라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뭐 같이 보시면 네. 건물이 지금 두 개의 건물이 보이거든요. 네네. 왼쪽에 있는 게 기국정이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남간정사인데 사실은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거는 오른쪽에 있는 남간정사고 네. 기국정은 1927년도에 대전 경부고속도 경부철도에 의해서 대전역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소재동 쪽에 있던 것을 네네.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있었던 그 남간정사의 그 별당 정원의 모습은 아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잘못하면 역사적인 왜곡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우암 선생님이 여기 와서 계실 때에는 기국정은 없었던 건물인데 저희들이 지금 와서 딱 네. 보면 두 개의 건물이 동시에 붙어 있어서 네. 사람들은 이게 그 당시에 어떤 그 정원 건축의 모습이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또 기국정이 국의장과 국화 이름을 네. 따서 그렇게 기국정이라고 지었다고 하는데 네. 직접 심기는 네. 그럼 우암 선생께서 심으신 건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네, 뭐 네. 여기 그 역사적인 네, 문헌에 배롱나무를 네. 심었다라고 하는 네, 나무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배롱나무 네. 일명 백일홍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네, 그래서 실제로 가서 보시면 백일홍과 그다음에 벚나무, 느티나무들이 뭐 가서 보시면 일단 느티나무의 그 어떤 그 고무고의 느낌이 역사성을 그대로 남간정사의 역사성을 오히려 더 운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주 보기 좋은 곳이죠. 이제 우암 선생께서 이곳의 제자들을 가리킬 때도 그렇고 또 본인께서 좀 휴식을 취하거나 할 때도 대청마루 밑으로 흐르는 지금 이 바로 뒷산에서 흘러내오는 계곡물이 그 남간정사 뒤쪽에 샘터가 있는데 그쪽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오도록 진행을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조경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게 이 남간정사의 아주 중요한 거죠. 물은 또 생명이기도 하지만 정화의 뜻을 가지고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물과 같이 항상 막힘없이 흐르는, 고여지 않는, 정체되지 않는 이런 뜻도 한번 세계봄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사실은 남간정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 저희가 우암 선생을 송자 또는 송부자 선생님이라고 네. 그 존칭을 하듯이 네. 당시 그 우암 선생께서는 주자 선생을 네. 존경하고 네네. 많이 따랐었거든요. 그래서 남간정사란 그 현판 이름 자체도 주자 선생의 그 시에서 네. 따온 거거든요. 그래서 남간이라는 것 자체가 남역 남자에 간자는 그 계곡물 간이에요. 산 계곡에서 나오는 졸졸졸 흐르는 네. 그러한 물이 흐르는 간자를 써서 남간의 정사란 건 뭐 일반적으로 인도 같은 데서는 저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사찰, 네. 사찰 절의 고대 때는 그 절 자체를 사찰을 정사라고 최초에는 불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정사란 것은 개인의 일종의 서재 같은 그런 개념의 이름으로 해서 남간과 정사를 같이 사용해서 네, 그래서 우암 선생께서 네. 그렇게 네. 하신 거죠. 주자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오신 우리 송시열 선생, 주자, 공자, 맹자 같은 자자의 극칭을 네, 조선에서는 유일하게 처음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럼요. 네. 조선에서는 사실 조선왕조 실록에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이름이 한 3,000번 이상 거론이 맞습니다. 됐다는? 뭐 그것은 그만큼 네. 뭐 다양한 학문적인 성과도 있었고 또 그 외에 뭐 노론의 영수라는 네. 대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대표 유학자로서 다양한 여러 가지 성격으로 해서 우암 선생님이 조선왕조 실록에 오르내리셨던 거로 알고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절대 벼슬이라는 과역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암 선생님으로 생각하면 뭐 벼슬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26세 때인가에 생원 그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고 난 다음에 네. 28세 때 그 복림대군 네. 그러니까 나중에 효종대왕이 되시죠. 효종왕의 복림대군 때 스승을 하셨었죠.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정계는 정치적 쪽에는 관직에서는 오래 계시지 않았었고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예속 논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하면서 오르내림도 많이 하셨었죠. 네. 그래요. 이제 남간 정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풀어주셨는데요. 네. 이제 기국정 이야기를 좀 더 할까요? 네. 이제 기국정, 네, 구기자와 국화 그리고 또 연못에 연꽃까지 이제 네, 이렇게 네. 어우러지는 기국정이 참 아름답기도 한데요. 네, 네. 이 이야기 좀 풀어주실까요? 네, 뭐 기국정에 대한 기록은 이제 1640년대였나? 뭐 그때쯤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남간정사보다는 먼저 이곳이 아닌 소재동 쪽, 네. 소재호 쪽에 방죽을 쌓고서 거기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 기국정을 짓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젊으셨을 때였으니까 주위에 교류하는 학자들이나 제자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연못에다가는 연꽃을 심고 주변에다가는 이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국화, 기국정의 기자는 사실은 뭐 잘 대전 분들은 잘 아실 알죠. 건데, 네, 네, 국이자로. 국이자의 기자고, 네. 국은 국화의 국자거든요. 그래서 국이자는 뭐 꽃이 빨갛게 다양해서 가족의 가족의 어떤 단란함이나 단란함. 이런 거 편안함, 네. 행복을 상징하기도 하고, 네. 국화는 또 속세를 떠나 있는 네. 숨어서 그러니까 지내시는. 무력이 없는 선비로서의 어떤 그런 대쪽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그런 국화들을 또 심으셔서 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주위에 오셨던 분들이 그런 그 국이자와 국화를 보고서 자연스럽게 그곳 명칭을 기국정이라고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또 연꽃은 진흙에서 꽃을 피워내니 네, 또 네. 군자의 기상 또 네. 이런 것으로도 연결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네, 네, 네. 그래서 기국정이라는 뜻을 이렇게 국이자는 이제 가족의 단란함을 또 국화는 무력이 없는 네, 그렇게 네 청빈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시는 기국장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또 마지막으로 장판각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네. 자, 우리가 방향을 조금 틀어볼까요? 네. 뒤편으로. 네, 지금 이제 기국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장판각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장판각 네. 어떤 곳인가요? 어마무시하신 곳인데. 장판각이란 말 그대로 네. 감출장에 네. 목판이나 이런 판을 네. 보관하는 각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뭐 관찰이나 각종 상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시문들을 모아가지고 네. 송자대전이란 책을 내는데 문집을 내는데 그 문집을 만들기 위한 목판. 원본 5,151매를 네.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에. 네. 지금 몇 매라고요? 5,151매가 맞을 겁니다. 5,151매라고요? 그것도 네. 목판인데 네, 네. 보관상에도 정말 어려움을 많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 장판각을 지을 당시 뭐 지금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해인사에 있는 네. 팔만대장경 장판각을 네. 그 형태를 그대로 본따서 이곳에서도 이 귀중한 목판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걸로 네. 네, 좀 네, 햇빛 좀 만들었죠. 나갈까요? 네. 네, 네. 자, 우리 뒤편으로 잘 이제 보일 텐데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네네. 뭐 사실 이 장판각 자체는 1926년도에 만들어진 걸 판각을 한 거라 네. 역사성 자체는 오래되진 않았어요. 원래 네.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조 시대 때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 우암 전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간행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청주 화양동 쪽에서 보관하다가 네네네네. 1900년대에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됐어요. 목판이다 보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안타깝네요. 후손들께서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곳에다가 그 목판을 간행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성으로 보면 그 어원 자체는 오래됐고 실물 자체는 1920년대에 만드는 거지만 앞으로 사실은 이런 목판 원본 자체가 5,000매 이상을 보관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해인사의 8만대장경 네. 다음으로 많은 목판 원본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뭐 좀 쑥스러운 얘기인데 저희 대전대학교 박물관에도 간제 전우 선생님의 목판이 판목이 2,700여 점 정도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나 뭐 저희는 2,700여 점인 거고, 근데 저희 것도 간제 전우 선생이 구한말 때에 유학자시다 보니까 1900 후손들이 1924년도 5년도에 간행한 거라 뭐 거의 이 송자대전 판목과 같은 거로 비슷합니다. 그러나 양은 저희가 훨씬 적죠. 네. 네, 지금 문화재로 보존이 되고 있는데요. 습도, 온도 얼마나 또 신경을 써서 잘 보관이 되고 있을까요? 네, 네, 목판이라 또 테러침날 쉼 없이 잘 보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쓸 텐데요. 이제 장판각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는데 모바일을 통해서 퀴즈가 나가게 되면 여러분께서 해당 이
이모티콘을 누르면 문제가 퀴즈가 나가게 되고요. 퀴즈에다가 정답을 전송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또 받아가실 수 있는 행운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이제 문제를 나가도 될까요? 괜찮은가요? 네, 우리 원래 모바일로 함께 참여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PC 버전을 클릭을 하셔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줌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우암문화재 공식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글 속에 보물 아이콘을 숨겨놓고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퀴즈가 나오고요. 정답을 보물찾기 란에 올리시면 선정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저희가 남간 정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기국정 그리고 장판가까지 우리 연구원님께서 와 풍부한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안에서 문제가 나가게 되겠죠?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네. 문제를 한 두세 문제를 낼 계획이었었는데 네. 이게 연달아서 계속 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 세 문제 정도만 주시면 네네. 모바일 통해서 한 5분 정도를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도 있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 보물찾기 오늘 내일 양일간 진행되니까요. 기대를 해주시고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주세요. 네. 올해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암 송시열 선생이 태어나신 지 탄신된 지 413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우암문화재는 우암 선생의 충효예를 되돌아보고 기리기 위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개최된 우암문화재가 제 몇 회인지 이게 첫 번째 퀴즈가 되겠습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올해는 몇 회째의 우암문화재가 되는지 탄신은 413주년인데요. 올해 우암문화재는 몇 회째가 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을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미리 공고가 되어 있죠. 5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과연 몇 회째 우암문화재일까요? 네, 참고로 힌트를 주자면 아마 뭐 홈페이지나 우암문화재 팜프렛이나 이런 데 보시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3문제에서 5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또 5분께 네,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두 문제 번째 주세요. 문제는 이 우암 사적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의 이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후학들을 가르치기 위한 별당 건물로 사용되던 그 건물의 이름 네 글자입니다. 자, 오늘 3곳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뒤에 풍광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2군데는 글자가 3글자였고 나머지 정답인 한 곳은 4글자였습니다. 이렇게나 친절한 우리 연구원님께서 네, 문제를 내주셨는데요. 두 번째 문제 잘 받으셨나요? 자, 정답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문제 주시죠. 네네. 세 번째 문제는 올해 우암 선생님이 정조대왕을 포함한 우리 그 주위의 학자분들이 극존칭으로 우암 송시열 선생을 존경하는 호칭을 2글자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글자. 네. 네, 극존칭. 힌트는 뭐 공자님처럼 잘 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암 송시열 선생께서 주자를 흠모해서 주자학을 주자보다 더 마땅한 것은 주자보다 더 옳은 것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도 하는데요. 자, 2글자 극존칭. 네, 우리 조선 역사에 이 칭호를 받은 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자, 쉽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4번째 문제 주시죠. 네 번째 문제는 뭐 이것도 쉬운 겁니다. 남간정사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원래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건물은 아니지만 소재동에 소재동에서. 있던 그 건물을 옮겨와서 남간정사와 더불어 우암사적공원을 빛내주고 있는 또 다른 건물의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적어주세요. 세 글자입니다. 구기자와 국화 그리고 연못이 있는 연꽃이 있는 작은 연못까지 어우러서 정말 아름다운 풍광을 또 자아내기도 하는데요. 한번 정말 와서 보시기를 강추 드리는 이 건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나요? 네, 마지막 문제는 마지막 다섯 번째 문제는 바로 뒤에 있는 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장판각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장판각은 제가 유심 있게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해인사에 있는 어떤 건물을 샘플로 해서 네. 만들었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장판각에 있는 송자대전이 오랫동안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인사에 있는 어떤 건물을 샘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이기도 한 그 건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좀 장판각 어렵죠? 송자대전 해인사에 있는 도대체 어떤 건물을 샘플링해서 만들었을까요? 저희 설명중에 나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 아니면 다시 재점검하는 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보물찾기 우암문화재 이러한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5번째 퀴즈를 모두 드렸습니다. 선착순위로 5분을 선정을 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내일 또 네. 멋진 해설의 말씀과 더불어서 또 퀴즈 네.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기성 대전대학교 박물관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퀴즈, 유튜브 채팅방 그리고 줌으로 함께 참여하시고 계시죠? 보물찾기. 네, 보물찾기에 보물 아이콘을 클릭하면 문제가 나가고요. 그리고 정답을 올려주시면 선착순으로 5분을 선정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다시 또 만나 뵐게요. 예, 잠시 4시부터 축하 무대가 진행이 되는데요. 축하 무대 진행 전에 대전대학교 박물관 장기성 학예연구원님께서 우암문화재 사적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 장기성 학예연구원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학교 박물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기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테지만 제가 오전에 우암 사적공원을 포함해서 우암 사적공원에서 제일 중요한 유적인 남간정사와 기국정 그리고 장판각에 대해서는 이미 오전 타이밍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렇게 정 가운데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저랑 같이 하시려고 했던 분이 좀 늦어서 일단 제가 앞에 나와서 예정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암 사적공원에 대해서 또 관심도 많으신 분들이라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것을 모르실 수 있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남간정사와 기국정 그리고 송자대전 판목을 보관했던 장판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 공간 자체가 바로 1998년도에 앞에 있었던 그 3가지 어떤 중요한 그 유적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곳에다가 우암 사적공원을 설치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91년부터 97년 동안 거의 7년에 걸쳐서 지금 저희들이 위치하고 있는 곳부터 해서 뒤로 남간사까지 서원 8개동을 건축을 하면서 현대식으로 된 서원을 건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메인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 뒤에 있는 이직당 건물이 어떻게 보면 이쪽 우암 사적공원에서는 모든 행사를 실제로 저희 같은 이곳과 같은 서원 또 향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절 같은 데 가면 기본적으로 기본 그 사찰이나 서원이나 향교의 배치 형식이 있거든요. 그 배치 형식에서 볼 때는 강학이라고 해서 학문을 강의하고 토론하던 그런 제일 중요한 공간이 바로 이곳 이직당 앞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행사도 바로 이 자리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바로 앞쪽에 있는 문이 외산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 서원 건축에는 뭐 서원만이 아니라 사찰 쪽에서는 보통 일주문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서지만 이런 서원이나 향교 쪽에서는 홍살문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뭐 홍살문이라서 말 그대로 어떤 부정함을 좀 막아주고 그런 차원에서 경건한 마음도 들게 하는 게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외산문 앞쪽에 내려가 보시면 조만한 뭐 아주 크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왕릉이나 이런 데 가보면 거대한 높게 우뚝 솟은 정말 하늘에서 악기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는 걸 막아준다는 차원으로 그 윗부분에 꼭대기에 창 모양으로 빼쪽하게 해서 하늘이나 주변에서 불순한 기운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상징적인 홍살문을 지나서 들어오면 바로 저희 앞쪽에 있는 외산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해 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문은 외산문이란 말 그대로 뭐 잘 아시겠지만 바깥에 있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이직당 뒤편에 또 내산문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서원 복원한 이 공간 자체도 상당한 규모거든요. 적지 않은 규모라서 외산문과 내산문으로 크게 두 개의 구역, 여기는 일반인들도 쉽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살아있는 공간, 그리고 바로 뒤쪽 내산문을 넘어가면 뭐 잘 아시다시피 우암 선생님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그 선현들을 추모하는 죽은 자, 그러니까 죽은 분들의 아주 귀한 공간이라서 내외를 나눠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죠? 예. 그렇게 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그냥 일반적인 문화 상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왕릉이나 이런 서원, 향교 이런 쪽에 가보면 절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문이 외산문도 그렇고 내산문도 그렇고 대부분 세 개가 있어요. 그래서 산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산문 중에 보통 저희들은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래도 보통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거든요. 문은 보통 세 개인데, 그러면 저희가 이런 장소에 와서 반대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적인 교양이 약간은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아신 다음부터는 항상 동쪽으로 들어가시고 서쪽으로 나오신다는 거, 그게 일반적인 역사적인 상식이라는 거 하나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좀 배워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냥 쉬워요. 동입, 동쪽으로 들어오고, 서출, 서쪽으로 나간다. 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정 가운데 있는 문은 누가 들을까요? 이거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편하게. 뭐 저도 갑자기 여기 메인 센터에 서서 좀 떨리긴 하는데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운데 문은 누가 다니겠어요? 네, 비슷한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누구요? 그냥 네네. 저도 질문을 하면 대답을 잘 안 해요. 학생 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네요. 가운데 문은 신이나 아니면 임금이나 그 권역에서 제일 높으신 분들만 다닐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닫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신도, 신문, 어도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불리면서 가운데 문은 항상 닫혀 있어요. 열려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면 안 되는 길이기 때문에 닫혀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이 공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우암문화재 자체를 진행하는 동구문화원과 또 이쪽
어디였죠? 유도회 쪽에서 진행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메인 행사들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서원의 기본 형식에서는 이 공간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그 좌우에 지금 건물이 이남각하고 명숙각이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는 여기가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에 있으면 서원은 선비들이 공부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공간 보통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조금 규모가 크면 이곳처럼 우암 사종구처럼 뒤쪽에 또 다른 또 동제 서재라고 해서 보통 구세주가 나타나셨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곳에서 공부를 하는 선비들이 머무르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데는 쉽게 말해서 좌우에 있는 건물들은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공부하는 선비들의 거처, 공부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뒤에 있는 거는 그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대규모로 강연을 듣거나 특강을 듣거나, 요즘으로 치자면 그래서 강당 건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학교 초중고등학교에 가면 당연히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당에서 대규모 행사들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지금 대규모 행사를 하는 이 공간 자체가 바로 이직당이라는 강당 앞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전부터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정신이 없네요.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건물에 사실은 이게 유도회 쪽에 계신 분들은 서운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저는 대전대학교 박물관에 있는 그 박물관 전문가로서 봐서는 사실 역사성은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98년도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그 살아있는 정신이 있는 이 남간정사와 기국정 그리고 장판각들을 포함해서 이곳에다가 이 지금 현재의 서원을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우암 선생의 어떤 충효 예의 이러한 정신들을, 전통을 계승시키고 계속 뭔가를 보여주려고 그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노력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또 이런 행사들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고, 또 그런 행사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은 더더욱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계속 혼자 하는 건가요? 네네. 그러면 사실 퀴즈가 오전에는 5개를 연속으로 내드렸거든요. 퀴즈라고 해도 어려운 건 아닌데 문화상품권 나오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여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으로 해서도 답을 해주시는 분들은 상품권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모바일로만. 근데 사실은 모바일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들 중에서도 몇 분은 좀 드려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주최 측에서 판단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멘트 남기는 게 모바일 쪽에서, 유튜브나 이쪽에서 보시는 분들이 제가 퀴즈를 내면 이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중요하니까 같이 아시는 게 있으면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퀴즈는 동구문어 사무국장님께서 가능하다고 동그라미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속? 네. 퀴즈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설명한 문구 중에, 설명한 내용 중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 같은 건축에 들어올 때 왕릉도 마찬가지입니다. 왕릉에서는 더더욱, 왕릉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공간, 여기서도 이 외산문 바로 앞쪽에 딱 쳐다보시면 계단이 높잖아요. 높은 게 사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딱 들어오면서 경건함,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돌들, 종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돌들이 거칠게 있는 게, 저희 조상들이 건축술이, 화감을 다루는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는 아시죠?
중국은 보통 전탑이라고 해서 그 중국 대륙의 그 넓은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전탑, 벽돌 탑을 많이 만들어요. 일본은 반면에 풍부한 나무, 크고 풍부한 나무들 가지고서 목탑을 많이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예로부터 삼국시대 때부터 석탑, 화강암이 풍부해서 힘들지만 그 화강암을 가공을 해서 탑을 만들게 되면 보존을 오랫동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우리 화강암 기술이 뛰어나신 분들인데, 이렇게 돌을 거칠게 놓고 한 이유는, 이러한 서원 공간은 아무나 그냥 막 들어와서 뛰어노는 공간은 아니다. 경건성을 가지고 또 공부하러 오는 곳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외산문 올라오는 공간도 우뚝 솟아서 어떤 권위와 존경심을 갖게끔 해서 일부러 저렇게 단도 좀 높였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말이 좀 약간 빗나갔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이 서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중요한 유적, 뭐 왕릉이나 사찰 이런데, 이런 곳에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문으로 내자. 네, 와, 바로 반응이 오시네요. 현장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상품권 주셔야 되는데 이거. 네, 바로 퀴즈는 그겁니다. 네, 서원이나 향교, 사찰에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가는 방법에 대해 한자로 4글자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문자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말씀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네, 정확하십니다. 두 분 잘 관계자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서원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입니다. 물론 오늘 설명한 것 중에서 어떻게 보면 배우는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건물인 거고, 그리고 내일 설명드릴 뒤에 있는 남간사도 이 서원에서는 정말 중요한 곳이죠. 그러나 배움의 공간인 강학 공간이라고 표현하는 이 공간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의 이름 3글자. 정답은 제 머리 뒤에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호응을 보여주셔서. 네, 한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정답을 못 맞히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정답은 3글자. 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네네, 그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내일 뵙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기국정 쪽에 기국정과 남간정사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원래 기국정이라는 것은 우암 선생께서 소재동 그 소재못에다가 정자를 하나 세워놓고 소재못에다가는 연꽃을 심어서 어떤 군자적인 걸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기국정 주위에다가는 구기자와 국화를 이제 많이 심어놓으니까 뭐 이제 후학들이 와서 그걸 보고서 그 건물 이름을 기국정이라고 졌는데, 사실은 끝에 정자가 들어가면 뭐 이제 MC님께도 잘 아시다시피 정자의 건물이어야 되는데, 그건 일반적인 살림집의 건물로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좀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정자와, 여기는 덕포 루지 않습니까? 끝자가 뭐로 끝나죠? 루. 네, 맞습니다. 저쪽은 정자고 루자. 정자는 뭐 일반 작은 어떤 계곡이나 산간 지역의 어떤 선비나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담하게 작게 지은 건물들이 정자인 거고, 지금 뒤에 보시는 덕포로와 같은 것은 규모가 크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나 문중이나 이런 곳에서 대규모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큰 규모로 만들어 놓은 게 누각인데, 정자와 누각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규모, 뭐 첫째가 규모입니다. 그렇겠죠. 네네, 네, 정자는 아담하죠. 네.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건물이 누각은 2층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층 부분은 보통 사람 키 정도 기둥이,
그 사람 키 정도 되는 기둥으로 갖춰져 있고 2층에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대청마루가 펼쳐져 있는 곳.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복궁에 있는 그 경회루를 생각해 예, 보시면 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자는 작은 그 동네 어르신들이나 네. 그 아니면은 그 좀 쉬어갈 수 있고 네, 좀 네,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장기를 좀 둘 수 있는 저 조그마한 곳이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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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다면 맞습니다. 예. 루라고 하는 곳은 네. 좀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이 네, 네. 여러 어르신들이 네. 같이 네. 그 뭐야 이제 어떤 행사를 좀 할 수 네, 있고 네,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곳이 아닐까. 네, 그- 아우 정확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정과 루가 있으면 또 네. 뭐가 있는지 좀 설명해 네네. 주십시오. 건물은 크게 이제 뭐 잠깐 이 정자의 계통에도 정자와 누각이 있듯이 일반적으로 건물에는 제일 그 높은 크고 중요한 건물에는 전자를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절에 가 보시면 대웅전 건물이 예. 바로 이제 대웅전 큰 영웅이 있는 곳이다 해서 대웅전이라고 명칭을 붙이는 거고 뭐 이제 아까 말씀 잠깐 했지만 서울에 있는 경복궁 같은 데에도 대표적으로 근정전이라고 해서 임금이 정치를 펼치는 그런 공간 그 궁궐에서 제일 중요하고 큰 공간이 근정전이기 때문에 예. 끝에 전자를 붙이는 거고 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당 같은 서원이나 향교 쪽에서는 서울에 있는 성균관 같은 경우는 전자를 씁니다. 그래요? 네. 오. 그게 바로 이제 대성전, 재배 공간인 앞쪽에 있는 그 전묘, 제사를 지내는 공간인 대성전의 전자가 대웅전이나 경복궁의 근정전 같은 개념으로 그 성균관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전자를 붙이는 거고 이 전 다음 전보다는 조금 규모가 예. 낮으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예.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이제 거기에다 끝에다가 당자를 붙여요. 당. 네. 그러니까 전당. 네, 당, 맞습니다. 당. 그래서 당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던 지금 그리고 우한문화재의 메인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직당. 이직당. 네, 이직당의 끝에가 당자지 예.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당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 권역, 예를 들어 뭐 궁궐이든 서원이든 절이든 향교든 그곳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가장 큰 규모의 건물. 예. 중요성은 대성전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다양한 공식적인 행사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그 건물에다가는 당자를 붙이죠. 예. 그 다음에 또. 네. 그 다음에는 뭐 제자나 예. 합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이직당 바로 위쪽에 보면 저 제로 끝나는 동제 와서 그러니까 기숙사 학생들이 네. 선비들이 머무르면서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데에는 이제 제자가 들어가는 거고 또 이직당 아래쪽에는 각자가 들어가는 건물들이 있고 그다음에 장판각이라고 또 어제 설명드렸던 대로 이거 우암 선생의 문집을 판각했던 그 송자 대전판을 보관하는 그 장소는 장판각.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 당, 그다음에 각, 그다음에 합이나 재가 들어가요. 예. 이런 것들은 보통 개인 서재, 저희들이 뭐 개인이 조그만하게 어느 곳에 이제 서재 같은 걸 지면 무슨 재 1호재라던가 무슨 재자를 붙이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개인적인 약간 격이 3단계 정도로 내려온 거고 재와 또 동일한 3단계지만 공식적인 업무들을 보는 것은 헌자로 끝나요. 헌. 동헌 뭐 예. 이런 식으로 헌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루. 그다음에 또. 내두와 정 정도로 건물은 크게 이렇게 이게 여덟 굉장히 등급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건물의 이름을 아무거나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듣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DJ ccf.kr 거기 들어가면 보물찾기가 있어요. 보물찾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들었던 것 중에 우리 또 연구원님이 퀴즈를 낼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서 딱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선전한 거고요. 네. 또 한번 덮어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각인시켜 준다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는 원래 있던 곳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성으로 놨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앞에 정자가 있고, 아니,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 그 송시열 선생님께서 키우던 그 연꽃을 또 심어놨다고 하니까, 혹 이 우암공원에 오시면은 여러분들 많이 구경해 주시고, 그리고 충효를 많이 받아가십시오. 그 기운을. 자,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 네. 아까 우리 남간사에서 뭐 그 퀴즈 낼 것을 해놓고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는 뭐 이미 이제 지난 거니까 전묘후학이라고 해서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성균관은 전묘후학을 따르지만 네. 저희 우암사적공원은 전학, 앞쪽에 공부하는 공간이 있고 뒤쪽에 남간사와 같은 재배 공간이 있어서 전학 후묘가 정답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못 내드렸던 문제가 바로 우암사적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물 세 글자입니다. 나는 알겠어요. 뭐 저희 설명을 뭐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세 글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요번에 또 이쪽으로 와서 또 퀴즈를 또 하나 또 낼 게 있죠. 네. 여지까지 설명했어요. 설명만 하고 아주 퀴즈는 안 내나요? 네. 네. 이곳에 예전 뭐 자연불학 이름하고도 비슷한 단어인데, 뭐 이 우암사적공원에서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누각의 이름, 네. 카메라에서 잡아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문으로 써 있어서 저는 첫 번부터 얘기했으니까 아마 저를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이 동네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 저 멀지 않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예, 비례동이라고 해가지고 그러시군요. 예, 거기 살기 때문에 여기를 간혹 와서 운동도 삼고 이 뒤로 해서 저쪽 네, 계족산으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등산로가 등산로가 이어지죠.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느낀 건 이거예요. 여기에 이 우암 공원에 딱 오면은 네. 다른 걸 느끼지 마시고 일단은 송시열 선생님의 그 강직한 대쪽 같은 그런 것 좀 배우시고 음. 그다음에 나라에 충성할 수 있는 충을 배우시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배울 수 있는 효를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충효 잊어먹지 마시고요. 네, 그거 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교수님이 또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잠깐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뭐 전 교수는 아니니까요. 연구원님? 네, 교수라고 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뭐 충효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네. 우암 선생님 하면 이직당이란 그 현판에서 나타나듯이 예. 직, 예. 고들직과 의로울 의.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쪽 성리학 쪽에 대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역사를 공부하고 뭐 이런 문화유산 탐방을 진행한 경험으로는 이 우암 선생님은 크게 이 직사상과 올곧은 직사상과 그다음에 의로울 의, 이 두 가지가 뭐 제가 아는 우암 선생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쪽 같은 선비에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우암 선생이 뭐 정계에 진출해서 수많은 뭐 이제 28살 때 26세에 생원시 장원급제 하신 다음에 22년 뒤에 이제 복림대군이라고 해서 훗날 북벌을 계획했던 우리 효정대왕의 사부 스승이 되셔요. 28살에.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직사상과 의사상을 아주 심화시켰는데 뭐 그 이후로도 관직 쪽에는 안 나가시고 뭐 이제 그러면서 어떤 올곧음을 추구를 하셨던 분이시죠. 그 뭐 사시 뭐라고 하던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르겠네요. 사시요? 예, 사시 잠깐만요. 사시는 저도 모르겠고요. 아니 잠깐 내가 한번 네. 컨닝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저기 뭐야 아까 이제 뭐 우리 그 얘기했을 때 네, 보니까는 서시낭정기라고 했나? 네. 서시낭정기라고 했나? 그걸 내가 좀 알고 싶어요. 네.
설명해 줄 수 서씨 남정기하고는 크게 상관이 상관이 없고요. 없어요? 네, 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상과 관련돼서는 요 아래쪽에 네. 그 유물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서면 부끄러울 치자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암 선생은 그 북쪽에 오랑캐였던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같이 임금을 모시고 강화도로 피신까지 가시고 막 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청나라에 우리나라를 빼앗긴 거에 대해서 아주 부끄럽다, 굴욕적인 거다 해서 유물 전시관에 보면 당신이 큰 글씨로 부끄러울 치자를 써놓은 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생 어떤 그 의로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상을 계속 지켜왔죠. 그리고 그쪽에 가면 또 효정 임금께서 하사했던 옷도 있고, 그래서 유물 전시관도 사실은 보면 이곳 우암 사적공원의 어떤 역사성이나 그리고 실제 우암 선생의 이런 부분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암 사적공원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 꼭 유물 전시관은 꼭 들어가 보셔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전시관은 좀 이따 한번 이제 들어가 보는 네, 걸로 하고요. 네, 네. 일단은 아까 나는 이제 거기에 연결이 되는 줄 알고 네, 이렇게 네, 얘기했는데 네, 그게 네. 전혀 아니라고 네, 하시니까 네. 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그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진짜 요즘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아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요즘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많은 우리 유교 거기에 대해서 좀 배우는 친구들이 적다 보니까 도덕이 많이 상실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그래서 그 어른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올바름을 지키면서 의로움을 행한다는 게 예.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예. 뭐 상황에 따라서는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건데 선비라면, 그리고 선비 정신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현대에는 선비는 없지만 선비 정신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이라면 당연히 우암 선생의 그 직사상과 의사상을 본받아야 되는 거고요. 또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암 선생님께서는 뭐 사실 이런 의로움과 강직함을 하시는 데에는 어떤 타고난 건강함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쪽 그 이직당 아래에 있는 그런 공간들에서 배우는 그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암 선생이 학생 때 사실은 여기에서 회덕, 그러니까 정확히는 여기가 아니죠, 회덕 예. 쪽에서 지금은 음내동, 네, 맞습니다. 와동이라고 네, 하죠. 네, 예. 네. 그래서 회덕 쪽에서 연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계룡시 두계면 예. 쪽이에요. 그쪽에 사계 김장생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인 김집 선생한테 배움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거기까지 거리로 따지면 한 3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렇죠. 그거를 도시락하고 책보를 싸가지고서 거기까지 뛰어와서 배움을 익히고 다시 돌아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아주 건강하셨고 건강하셔서 또 장수까지 예. 하셨던 거는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시대에 네. 80까지 이렇게 사셨다는 것이 참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죠. 영조대왕도 80세가 넘게 예. 그리고 왕자도 50년 이상 하셨던 분이지만 뭐 우암 선생님께서는 뭐 사실은 어떤 그 왕세자 책봉하는 문제로 뭐 제주도로 유배를 예. 가게 되고 말년에 80세가 넘어서 그런 다음에 국문을 당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서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 도중에 정읍에서 사약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 만약에 그때 그 사약이 아니었다면 당연히 아마 제가 봐서는 뭐 90세, 100수까지도 누리셨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간에 우리 그 송지열 선생님이 네. 내가 이렇게 그 영정 사진을 봐도 그렇고 네. 정정해 그럼요. 보이십니다. 건장하시고. 예. 네, 네. 그래서 그 오래 사셨던 비결은 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올고든 마음에 네, 네.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네. 그 멀리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네. 운동이 되고 또 정신을 맑게 해서 이렇게 오래 사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젊은 후학들도 네. 여기 오셔가지고 운동도 좀 자주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성시열 선생님의 그 직관을 좀 많이 배워서 여러분들 그 도덕 잊어먹지 마십시오. 효에 충성하시고요. 나라에 충성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조금 더 해야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래요? 네네네. 아까 뭐 드리던 말씀 중에 말씀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원래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부터 그냥 뭐 오죽하면 그 김집 선생님 생신이었나 해서 김장생 선생님인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두 분 중에 스승님의 생신이라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둘러매고서 뛰어가면 뭐 좀 흘렸겠죠. 네. 어쨌든 그 하여튼 가가지고 그 드시라고 꺼내놨는데 미역국이 식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하여튼간 뭐 대단한 체력이셨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셨어도 후학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뭐 이런 산천으로 유람을 가거나 할 때도 이제 젊은 후학들이 걷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담으로 했던 얘기가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삼식을 먹으면서 백리길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학문으로 대성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까지 하실 정도로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셨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어떤 자기 관리가 있었기 때문에 직과 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너무 멋지셔. 내가 볼 때도 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라 보이지만 운동을 열심히 해요. 왜냐면은 나중에 제가 사실은 트로트 가수 하면서 MC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가수가 되면은 무대 위에서 한 3-4시간씩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을 때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송시열 선생님도 아마 네네.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스승님에 대한 어떤 그 배움의 예, 의지가 예. 없으면 또 예의니까. 그럼요. 가서 늦지 않게 가서 네. 같이 항상 배움은 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이렇게 청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스승님은 그게 네, 네. 그 아무리 이게 싸가지 없는 놈이라도 참 진짜로 야 이놈이 됐구나. 어? 하나라도 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갔다 가고 오고 뭐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스승님이 참 이렇게 이게 사랑스럽고 네, 그렇죠. 너무 아끼는 제자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으니까 그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선생님이 네. 오늘 이제 탄신일이니까 네. 내가 네. 그 미역을 미역국. 네. 끓여서 이렇게 네. 가야겠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너무 오늘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네. 배우는 게 너무 많고 또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져야 될 것을 다시 한번 크게 갖고 갑니다. 네. 네. 어떻게 네. 뭐 일단 이곳 덕포로 쪽에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따 오후에 전시관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면 네. 전시관 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직접 그 우암 선생의 유물들을 보면서 네. 같이 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 전시관에 가서는 또 얼마나 많은 걸 또 배울지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서도 퀴즈가 나가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고 있다가 퀴즈 문제 잘 맞춰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유물관으로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네. 이곳은 아까 뭐 저기 덕포로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대로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다양한 유물들을 모아서 전시해 놓은 유물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암 사적공원이 1991년부터 7년 동안에 걸쳐서 이쪽 우암 사적공원을 조성하면서 우암 선생님의 다양한 유물들을 모아가지고 98년도에
우암 사적공원을 오픈할 때 같이 오픈이 됐던 유물관으로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건물들이나 이런 거로는 앞에 우암 사적공원 입구 왼쪽 편에 있는 남간정사 기국정 그리고 장판각에 있는 송자대전을 제외한 나머지들 중에서는 실물이 아닌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전반적으로 당시의 그 서원의 모습으로 재현해 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역사성으로서는 반드시 이곳 우암 사적공원을 오신 분들은 꼭 들려봐야 되는 곳이죠. 네. 꼭 들려보고 싶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래도 이 유물관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나중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 유물관에 들어가서 많은 유물을 보고 견식하고 그리고 또 배웠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그 연구원님께서는 그 유물관을 한번 들어가 보신 적이 계신가요? 네, 저도 몇 번은 가봤는데 최근에는 못 가봐서 지금 예전에 기억으로 연구관 유물관 내부는 사실 그렇게 사실은 아주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암 선생님의 일대기를 포함한 연보부터 해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들어가서 보셔도 아주 좋은 곳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들어가서 제가 딱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우암 선생님이 그 청나라의 굴욕적인 그런 강화도로 왕을 모시고 피신을 갔을 당시에 어떤 그 굴욕을 부끄러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울 치자를 크기가 아마 거의 한 1m 정도 되는 대형 작품으로 부끄러울 치자를 써놓은 것이 가장 인상 깊었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아까 MC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방송도 사실은 유물관을 들어가서 같이 카메라와 함께 그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기 좋고 저희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과 현재 지금 이곳 우암문화재 이제 여건상 안으로는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바깥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바깥에서 진행해더라도 우리 또 연구원님이 안에 옛날에 다녀왔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자마자 한 1m 크기의 부끄러울 그러니까 치욕. 내가 우리나라가 이런 치욕을 당했구나라는 치를 적어놨다고 하니까 그걸 한번 상상하면서 치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고요. 또 혹시라도 다음 기억나는 장면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암 선생님께서 26세에 생원지시에서 장원급제 하신 다음에 28세 때 이제 복림대군의 스승으로 보통 생원시나 이런 데서 장원급제 하신 분들이 왕세자의 대군이나 이런 분들의 스승으로 이제 보통 이렇게 임명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암 선생께서도 28세 때 복림대군의 스승으로서 복림대군을 가르치셨었죠. 그래서 그 복림대군이 바로 훗날 효종 왕이 되시는 거고 그렇죠. 예. 즉위하시죠. 그래서 이제 효종대왕과의 각별한 인연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효종대왕이 우암 선생에게 하사하신 옷이 한 벌 또 크게 전시되어 있는 걸로 기억이 되고 그것도 아주 유물 전시관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효종대왕께서 하사했던 어이니까요. 그러면 그 옷 이름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상태는 아주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제 기억이 틀렸기를 바라면서 네. 어쨌든 간에 초의라고 합니다. 초의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유물이 오래된 유물이다 보니까 거의 한 400년 이 정도 된.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요? 400년 된 유물이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좀 노후화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초의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게 있으면 배워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또 기억나는. 네, 당연히 이제 우암 선생님의 유물관이기 때문에 우암 선생님 영정이 초상화가 있죠. 그래서 초상화 부분 우암 선생님은 아까 덕포루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그 초상화 자체도 기골이 장대한 모습으로 딱 풍채가 아주 당당하신 모습으로 해서 그 초상화가 나와 있었고, 뭐 당연히 이제 들어가면서 초반에는 우한 선생님의 연보 태어나 이제 옥천군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한 선생님 외가가 충북 옥천의 이원면 쪽 이래서 그쪽에서 태어나신 1607년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성장 과정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연보가 그 앞쪽에 있겠죠. 일반적으로 뭐 역사관이나 유물관에서는 제일 먼저 전시되는 것들이 그런 파트거든요. 그 전시관의 주인공의 그 연역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뭐 어떤 그 벼슬을 했을 때 나오는 다양한 교지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전시해도 그런 것들을 전시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것도 저희 박물관도 그렇고 사실은 종이류나 그러니까 지류나 의류, 복식류에 해당되는 것들, 아까 MC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항원항습을 잘 갖춰서 보관하는 게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전시관 쪽에는 그런 부분까지는 세밀하게 하지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이라 아마 진품은 뭐 잘 어떤 식으로든지 보관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잘 보관해서 후손까지 잘 아무 훼손 없이 다른 후손들도 계속 볼 수 있도록 잘 보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까 그 영정 사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초상화. 그 초상화를 보면은 제가 봐도 기골이 장대하시고, 아니 그렇게 장대하시니까 또 오래 사시지 않나 싶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어떤 그 정신력도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유물에 이제 그 진품과 뭐 이제 대개 보면 진짜는 다른 데다 갖다 놓고 이게 가짜를 많이 놓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또 소장할 수 있는 게 또 있는가 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좀 자그만합니다. 자그만하니까 이게 어떠한 그 보존할 때 약간의 미숙한 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뭐니 해도 머니예요. 돈이 들어가. 네, 그러니까 항원항습 기능 자체가 뭐 당연히 국보나 그러니까 보물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고, 또 정부에서도 네. 그런 지정된 문화재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그것이 국립박물관 쪽에 보관이 되어 있으면 이제 그쪽에서 잘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국보로 지정된 보물로 지정된 것들을 중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뭐 문화재청에서 예. 아예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잘 보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작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 많이 여기 이제 우리 성시열 사당에 그리고 이제 공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시잖아요. 이용을 하실 때 혹시라도 여기에 그 책자나 뭐 구비할 때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내가 그냥 상상하는 건데 어떤 그 관람료라기보다는 어떤 그 후원금에 대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려면은 그 치자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송시열 선생님의 그 직관 이런 것을 배우려면은 우리가 앞으로도 우리 후세대 그리고 그 밑에 후세대까지 쭉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제 그 개인적인 그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 우리가 많이 또 배워 나가지 않겠어요? 네, 문화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MC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꼭 필요한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세금으로 또 문화재청을 포함한 중앙박물관이라든가 각 지역에 있는 지방 국립박물관에서 뭐 다양한 활동으로 잘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시민 여러분들은 이런 뭐 지역에 있는 박물관들을 자주 와서 봐주시기만 해도 저는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네.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그 후원을 못 한다고 하면은
와서 찾아봐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 그럼 큰 보탬이 네. 된다고 하니까 네, 네. 우리 자주 찾아와서 운동도 하고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애향심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 그 공원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걸 다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박물관이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대학 박물관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희가 뭐 저희 우리나라의 최고 학부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에서도 그쪽에서도 졸업할 때까지 서울대에 있는 박물관을 한 번이라도 가본 뭐 이건 데이터는 2000년대 오. 데이터인데 30%가 안 돼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요? 그런가 보죠.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일반인들도 그래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우암 사적공원의 입구에 있기 때문에 뭐 이곳을 운동하러 오셔서 자주 오시는 분들이야 뭐 그때 뭐 한두 번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주 보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암 사적공원을 외부에서 일부러 보러 오시는 분들은 정문으로 들어와서 기국정하고 남간정사 본 다음에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빼놓지 않고 이 유물관을 돌아봐서 우암 선생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고 그다음에 우암 선생님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실하게 인지를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이 앞에 있는 홍살문과 저 외산문에 해당되는 명정문을 넘어서 다양한 이직당을 포함한 뭐 남간사까지 올라가서 한번 맨 위에 있었던 아까 오전에 저희 예. 같이 봤던 남간사에서 우암 선생님한테 참배 한번 하고 뭐 또 종교적으로 그런 걸 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그냥 목례만 하고 나오셔도 우암 사적공원을 다녀가는 목적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종교하고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기도를 하셔도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절을 하셔도 되는 거고 큰 의미는 없는 것 아유, 같아요. 다만 맞습니다. 우리 그 위에 선조들이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있구나. 거기서 사실은 이념과 사상이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좋은 점만 받아가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이제 이 우암 사적공원에는 사실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없어요. 아마 이 유물 전시관의 제 기억으로는 초상화가 국보로 지정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진품인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게 진품인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뭐 장판각에 있는 송자대전이라든지 기국정 뭐 또 남간정사 이런 것들은 다 대전시에 있는 유형 문화재거든요. 예. 이제 뭐 문화재는 크게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지정 문화재, 그다음에 시도에서 지정한 유형 시도 문화재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는 다시 또 형태가 있는 유형 문화재와 형태가 없는 무형 문화재로 네. 또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왼쪽 편에 있는 그 저기 장판각, 예, 장판각. 송자대전을 보관하고 있는 장판각 같은 경우는 대전시의 유형 문화재 중에서는 1호에 해당이 1호. 돼요. 오. 네. 그래서 사실은 송자대전 그 판목 5,151매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국은 역사성으로 봐서는 1927년 6년도쯤에 만든 그러니까 지금 치자면은 거의 한 90년 정도 100년이 조금 안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물론 그 정조임금 때 정부에서 간행한 목판 원본에 비하면 역사성은 떨어지고 그게 그대로 남아 있다면 뭐 당연히 뭐 보물로 지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1907년도에 화양동에 있던 게 이제 화재로 소실이 되면서 이곳 남간사 유해 쪽에서 유림들이 다시 이것을 이제 1920년대에 이제 복원해서 새긴 판각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당연히 역사성이 갖추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도 유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까지 제가 봐서는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언젠가가 중요한 아니고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쪽 전문가로서는 바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요? 네네. 뭐 마음이야. 네네. 송자대전이란 그 판본 자체가
5,000매 이상의 목판본을 갖고 그것을 다시 판각을 해서 후손들이 판각을 해서 이렇게 보존하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남간정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우리 대전시를 대표할 만한 국가지정 문화재로까지, 지금 현재는 대전시의 대표 문화재인 거죠. 시 지정 문화재니까, 시 유형 문화재니까. 자, 시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시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그 MC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제일 나라를 대표하는 예, 보물이잖아요. 예. 나라를 대표하는 보물 자체는 사실은 공식 명칭은 보물이에요. 보물. 같은 보물 중에서도 그 어떤 희귀성과 역사성과 희소성, 그리고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것들을 네. 보물 중에서 다시 선별을 한 게 뭘까요? 시? 아니 국보. 그게 국보죠. 네. 퀴즈를 안 내도 되나요? 아? 저도 이제 정신이 없네. 우리 퀴즈 내야 되는 거죠? 네. 자, 퀴즈를 내는데 우리가 잠깐 조금씩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들어오셔가지고 클릭해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지금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그래요. 제가 설명드린 얘기 중에 있었는데, 우리 대전시 예. 유형문화재 제1호가 무엇인지 정답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뭔지 알죠? 저기가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djccf.kr 들어가시면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그 보물찾기에서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 문화상품권 1만 원씩입니다. 자그마치 1만 원씩 1만 원씩 되는 문화상품권을 많이들 획득하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문화상품권 어제부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요. 뭐 사실 이거는 역사를 알고 배우면서 뭐 상품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좋은 거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알면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화상품까지 가지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만 압니까? 이 송시열 선생님에 대해서 또 어떤 분이신지도 알게 되고, 그분이 또 어떤 일을 했는 건지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옆에 또 어떤 역사가 또 연결됐는지를 다 이렇게 연결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고, 그리고 나도 오늘 몰랐던 걸 많이 배워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제가 만약에 그 학생이었으면은 얼른 클릭해서 이렇게 좀 상품권이라도 찾아갔으면 했는데, 오늘은 제가 리포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배워서 나중에 한번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리포터님도 저랑 대화하면서 보니까 예.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아주 높으신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나 이럴 때마다 몸부림 나 떨려 이상해. 칭찬 받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쪽에서는 그 우암 사적공원의 의미는 이제 다 아실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역사 이제 문화재 현장에 왔을 때 네. 우리들이 이제 그거를 대하고 바라보는 이제 그런 자세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사적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내에서는 뭐 다양하게 편안하게 뭐 여유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거고, 복원 재현한 공간이지만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강학, 그러니까 공부하는 공간까지는 자유롭게, 그리고 뭐 특히 그 여러 가지 그 뭐 이직당을 포함해서 다양한 그 기숙사 공부하는 건물들이 있는데, 뭐 그런 데 들마루에 걸터 앉아서 좀 역사도 느끼고, 역사 뭐 굳이 역사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뭐 어떤 인생이든 아니면 현재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가만히 앉아서 한번 좀 깊이 고민해보고, 그런 공간으로 하고, 이제 그 내산문을 넘어 들어가서 남간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모하는 공간이니까 거기에서는만 좀 경건하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예.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여기가 이제 공원이잖아요. 네. 공원이기 때문에 즐기시는 건 참 좋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즐기면서 배울 것도 있으니까 배워 가시는데, 이제 음주가무라든지 그렇지. 노상방뇨라든지 아, 아시죠? 이런 것은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거 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즐기고
기리는 마음으로 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어제 제가 아닌 최유 씨가 이렇게 이제 또 리포터를 하면서 네, 이렇게 네. 잠깐 배웠던 네, 네. 저쪽 그 어제 배웠던 것부터 해가지고 오늘 배운 음. 난간사까지 해서 여기 네, 네, 유물항까지 네. 한번 조금만 더 이렇게 네네. 공부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 우암사적공원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네. 이제 어제 그 카메라의 제약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여기 우암사적공원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오른쪽 위쪽에 있어요. 정무 그래서 사실은 주차한 다음에 잘못하면 사람들이 바로 장판각 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올라서 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우암사적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만약에 저희 우암사적공원을 보러 오시는 분이시라면 주차장에 차를 세우신다면은 언덕 경사면을 살짝 한 10m 정도, 5m 정도 내려오시면 그 우암사적공원이라고 커다란 네. 정문이 현판이 있는 정문이 있습니다. 그 정문의 오른쪽에 보면 조그마한 비석이 하나 있어요. 하마비라고 해서 아래자 말마자의 비석 비자인데 그래서 그 작은 비석에는 대소 인원 개 하마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요. 그걸 이해를 하게끔 설명을 좀 아, 해주시면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대소 큰 데에 작을 소 사람인의 원원 그다음에 하마 그러니까 큰 사람이든 작은 작은 사람이든 사람이든 벼슬이 높든 낮든 낮든 모든 내려라. 사람들은 말에서 내려서 여기는 신선하고 경건하는 곳이니까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와라 이런 의미의 하마비를 맨 문 앞에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절에 가든 서원이나 향교에는 기본적으로 그 하마비가 세워져 있죠. 그래서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한번 경고를 주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보면 예의가 참 어우, 진짜 어디든 가든 예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또 내드릴게요. 예, 예. 방금 전에 퀴즈? 말씀드린 네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뭐 서원이나 향교 같은 건물에서 입구 초입에 세워져 있는 작은 비석인데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오라는 뜻을 담고 있는 작은 비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정답은 아까 뭐 제가 얘기했죠. 입구에 서 있어요. 예, 그리고 다른 그 향교나 이런 데 가서도 다 그 비석이 서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그 비석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마비를 보고 이제 정문으로 들어오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문은 항상 3문,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의 문 중에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왼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입 서출이라고 해서 동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으로 나오는 거. 그래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 그 오른쪽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쪽을 쳐다보면 이 우암사적공원에 대한 전체 안내도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어디 답사를 가거나 아니면 답사가 아니라 그냥 놀러 가시더라도 어떤 이런 어떤 공간에 가게 되면 안내도가 항상 있으니까 넓은 곳에는 그 안내도를 보고 그 우암사적공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안내도를 보신 다음에 왼쪽 편으로 돌아서면 바로 어제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우암사적공원에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기국정과 남간정사 건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뭐 그 봄날에 봄날에 어떤 그 실록이 우거지고 그 다음에 뭐 벚꽃이 피고 백일홍이 피었을 때 그 모습은 아마 우리나라 아름다운 문화재 이런 그 컨테스트 하는 사진대회에도 많이 작품이 실릴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거든요. 기국정과 남간정사는.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안내문에 뭐 사실 자세히 나와 있기는 한데 기국정 자체는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건물이 아니라 옮겨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역사성을 모르는 분들은 딱 와서 보면 두 개의 건물이 붙어 있으니까 우암 선생이 여기 계실 때 후학들을 가르치고 뭐 하실 때 원래부터 여기 이렇게 두 개의 건물이 있었다고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접 가서 보시면 기국정도 사실은 바로 앞에가 그 작은 연못 앞에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조경이나 건축에 대해서 아니면 또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이 봐도 너무 바짝 붙어 있어서 이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물음표가 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재동에 있던 기국정을 남간정사 옆으로 예. 옮겨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뒤로 물려서 옮겨 놓을 수도 있었고, 연못도 사실은 우암 선생님이 했을 때부터 있었던 연못은 아니에요. 성자대전에 있는 책이나 우암 선생님의 문집이나 글을 통해서 볼 때는 남간정사가 지어졌을 당시에는 연못은 없었어요. 없었던 건데 이제 후대에 연못을 만들면서 그렇게 뭐 바짝 만들어진 거고, 연못 같은 경우도 이제 천원지방이라고 해서 하늘은 원, 하늘천에 둥글원, 하늘은 둥글고 지, 땅지, 네모방, 모방. 땅은 이제 네모나다는 뭐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정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기국장과 남간정사에서 중요한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어저께 배운 거하고 오늘 조금 더 이렇게 보정해서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 그 우암 25회 네. 제 우암 문화제. 문화제를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퀴즈 문제는 중간중간에 나갔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퀴즈 문제 이렇게 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기성 연구원님에게 진짜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